오늘 또 다양한 뉴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매크로 이제 거시 뉴스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여기 이 포인트 보시면은 약간 좀 살짝 반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 하락한 이유부터 보면요. 이란 가스전이 피격됐다라는 뉴스가 어제 오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이런 이제 선물 포지션이나 이런 게 많이 롱 포지션 이렇게 청산이 많이 되면서 가격이 크게 급락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요. 오늘 한 새벽 1시쯤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뭐 주요 과정들을 이제 폭격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란이 지금 타격을 크게 입었다. 좀 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이 상태라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무조건 항복 아니면은 옵션이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어제 뉴스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체가 이스라엘로 돼 있긴 하지만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습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에너지 시설,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건드릴 그런 이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한테도 이제 좀 컨트롤, 좀 이제 캄다운을 할 것을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됐는지 디지털 자산을 비롯한 이런 위험 자산이 좀 그 후로 좀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진정은 된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전 대선 때 예능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인의 어떤 언어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안 하겠다는 얘기다. 맞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네.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토파보면, 종전에 대한 어떤 100% 가능성을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과정을 보니, 종전이, 머지않을 수 있다, 머지않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아무래도 좀 캄다운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는 굉장히 진정하는 스탠스의 발언을 많이 했고, 에너지 시설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정된 모습이지만, 100% 확신하는 투로 이제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거랑 사실 비슷한 거죠. 여기 나오는 이미지랑.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계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주나 이제 4월 들어서는 좀 더 강한 액션이 나와줘야지 이 중동 위기에 대한 시장 우려가 확실하게 사그라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안 한다는 얘기를 어제 미일 정상회담 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약간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론 물어보긴 했지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된 측면이 컸고요. 사실 지금 그 미국의 해병대가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국이 계속 웹에다 올리고 있거든요. 이 위치가 어딘지를. 근데 좀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 네, 진짜. 그래서 네. 배가 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사실은 지상군 투입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것인데, 실제로 이 배가 가령 멈춘다든지 아니면 되돌아간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조금 더 시장이 좀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들이 클래리티 법안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또 뉴스가 나왔는데 클래리티 법안 계속 이제 디지털 자산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요. 또 여기서 또 정치적 언어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신시아 러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우리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99% 합의가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100%가 아니라는 말이죠. 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연말까지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3개월 정도 딜레이가 지연이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신시아 러미스 상원 의원의 발언보다는 좀 더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나라고 봤을 때 어제 디지털 그 클래리티 법안하고 관련한 회의가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상원에서 지금 하원에서 지금 통과된 주택 관련한 법안이 있거든요. 그 조항 중에 지역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클래리티 법안, 상원에서 지금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을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자라는 지금 딜이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 딜이 논의된다는 건 뭐냐? 아직 협상이 안 끝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뭐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중에 지금 조속히 지금 상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지 상원 본회의 표결을 4월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딜들이 있다는 거는 3월에 아무래도 위원회 표결을 거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높아지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업계에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노 테렛이라는 이제 디지털 자산 전문 기자가 미국에 있는데 이 기자가 어제 이 관련 미팅을 취재를 했을 때 이 디지털 자산 관계자들의 반응이 영 탕탑지 않았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이런 말을 했고, 팀 스콧 은행위원장, 상원 은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웬만하면 좀 질문을 받아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스타일인데 이 회의가 끝나고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나갔다라는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네. 근데 저기 보면은 루미스가 하는 말이 이번 회의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 미묘한 표현 아닌가요? 저게 백악관 경제위원회에서 네. 이제 사실 레포트를 쓴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게 상원 의원들이랑 백악관 관계자들한테는 공유가 되고 일반에는 공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고서인데 거기에 제3자 이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주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지금 은행 쪽에서는 뭐 그렇게 되면 우리 굉장히 많은 예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네. 지금 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원의원들은 받고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죠. 기자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개하냐 마냐 하는 것도 사실 쟁점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또 좀 바쁘게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그 보고서 내용이 좀 어떠냐가 최근에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보고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공개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의 시계추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주 인내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네요. 뭔가 좀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전쟁도 클래리티 법안도 모든 것들이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뉴스는 뜬금없이 모건 스탠리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 악재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발 들어가 보니까 모건 스탠리 자체가 지금 ETF를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이제 SEC에 S-1 증권 신고서죠. 이걸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요. SEC가 지난해에 이 디지털 자산 현물 ETF에 대한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4B-1이라고 이제 규칙 변경 신고서를 따로 제출을 했어야 됐고, 그 이제 심사 기간이 최대 9개월 이제 이상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SEC가 지난해 하반기에 9달 걸리던 거를 3달 정도로 단축을 시키고 규정만 기존 이제 전통 시장처럼 일정 규정만 충족시키면은 19B-1은 내지 않아도 S-1만 이제 제출을 하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S-1을 이제 두 번째 제출했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ETF 좀 있으면 모건 스탠리가 출시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은행 중에서 투자은행 중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한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자산운용사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출시한다. 이건 또 이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월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말씀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또 기대하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전달해 주셨는데 보면은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전쟁이 조금 잦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긴 했는데 주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러다가 미국 주식 시장 닫혔을 때 코인 시장만 열려 있을 때 항상 굉장히 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주말에 그런 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침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 이 내마녀의 날이라는 이벤트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내마녀의 날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장 마감 시간인데 한국 시간 따지면 내일 새벽 오전 5시. 5시죠. 네.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주가 지수랑 개별 이제 종목이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마감되는 만기를 맞는. 만기를 맞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자한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 단기 투자자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디지털 자산 시장도 이 내마녀의 날에 단기 변동성이 좀 커져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눈여겨봐야 한다. 근데 아무래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네. 만기가 지나면은 또 다른 변수,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오늘 좀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내일까지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참고할 만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박상현 편집자님이 이 심혈을 기울여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 서클 같은 경우가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고 또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페이먼트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관련주로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관련해서 좀 오늘 깊은 어떤 리서치를 보여주신다고. 아, 네. 나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쓰시고 계시군요. 네, 굉장히 정치적인. 네, 저희가 또 실시간 댓글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네. 또 실시간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언제 이 서클 주제를 가지고 올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늘이 사실 좀 적당한 타이밍인 것 같은 게 디지털 자산 시장은 어제 오늘 좀 하락세거든요. 네. 근데 서클도 물론 오늘만 보면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한 달 기준으로는 지금 약 107%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한 달 새에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딱 1% 올랐습니다. 네. 서클을 샀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1% 오를 때 서클은 100% 올랐다. 네,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서클만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겠죠. 근데 사실 서클도 2026년 2월까지만 해도 안 좋았습니다. $50 정도밖에 안 됐고 상장 이래로 최저가를 경신을 했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지금 한 2배가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인을 보려면 일단 서클의 수익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서클의 수익 구조는 꽤 지금까지 보면 단순합니다. 이용자가 일단 USDC, 이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을 원할 때 그만큼의 수량을 요청을 하고 서클은 거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달러에 맞는 대응되는 미국 국채나 미국 단기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를 담보로 설정을 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게 주요 수익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USDC를 원해야 된다. 즉, USDC 유통량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USDT 테더가 시장 점유율 63%고요. 전체 스테이플 코인 시장의 63%를 점유를 했고, 서클의 USDC 같은 경우에는 27%를 점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여전히 테더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때 테더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지금 63%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10% 이상 하락했고 그만큼 USDC는 10% 후반대였는데 27%까지 반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USDC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점유율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 수요가 조금 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준이 되고 그러면은 이 유통량이 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USDC를 거래를 해야겠죠. 그래서 거래량 지표로 또 따로 빼놓고 봤더니 서클이 2025년 4분기에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요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거래량 증가 추이를 보니까 서클의 2025년 3분기 점유율은 39%였는데 4분기에는 50%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USDC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이 앞에 보이는 유통량까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점유율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쓰이고 있는 코인이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방송 초기에 한번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테더가 한때 80%까지
약 80%까지 점유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테더는 대부분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 대부분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쓰이는 마치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테더라서 압도적으로 테더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클이 최근 들어서야 이제 유통량이 반등을 했다는 거는 아마 USDC는 다른 쪽에서 파일을 좀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뭐 어제 바로 RWA 얘기도 좀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걸 하려면 전통 금융의 개념에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금 세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서클이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어떤 이 자금 이걸 이제 KYC라고 하는데 거래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그렇죠. 그 Know Your 내용들을, Customer. 예. 네. KYC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과의 협업이 서클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테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하고 그래서 테더가 미국 타겟을 한 스테이블 코인 브랜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USAT라고 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사용량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미국이 세계 금융의 아직까지는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어떤 그 질서를 쫓아가고자 하는 플레이어들이 USDC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점유율도 이미 USDT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테더도 조금 더 빨리 서클이 하듯이 KYC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인 의견 네. 아마 편집자님도 물어보실 네, 두 분의 텐데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인 의견은 네. USDT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적은 있지만 회사에 지금 이제 국적을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USDC는 미국 회사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가 보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좀 규제적인 측면을 덧붙이면은 이 USDT 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주의 그 머니 송금 라이선스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선스가 확보가 안 되면은 결제나 송금에 좀 제한이 걸리게 되고요. 반면 서클은 머니 송금 라이선스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기관들이 테더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서클하고 협업을 하는 사례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판이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판이 뒤집힐 수도 있고 사실 테더가 작년에 좀 부진하고 서클이 작년에 좀 약진하기도 한 것도 사실인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아직 저희가 기대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주요 무서운 이 도전자들 가령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모건 스탠리 ETF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미국끼리의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의 경쟁 구도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좀 과도기라고 봐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클의 이런 주가 반등 요인은 뭐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채 보유하고 있는 준비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전체 대부분 여기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총 매출의 96%가 준비 자산에서 나오는 운용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때는 작년 분기 실적을 보면은 98%까지였던 게 그나마 2% 떨어져서 96%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장표를 보시면요, 이 RLDC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영업이익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자산 플러스 준비 자산 수익 플러스 기타 수익에다가 이제 서클이 파트너십 USDC의 확장을 위해서 유통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60% 수준까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비율을 제하고 보니까 마진이 한 40% 정도 남더라. 이게 있고 순 준비 자산 마진은 거기에다 기타 수익까지 빼가지고 순 준비 자산 마진만 가지고 데이터를 낸 건데요. 이게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37%다. 근데 여기 보면 3% 차이가 있잖아요. 네. 3% 차이의 원인을 보니 기타 수익이 아무래도 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겠죠. 예, 특히 이제 2024년 4분기하고 2025년 4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17배 정도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기타 수익이 이렇게까지 늘었기 때문에 주가에 그것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좀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파트너십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클은. 그 중에 이제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들하고 송금 이런 파트너십을 맺어서 거기서 이제 서클이 수수료를 좀 가져가는 그런 구조에서 지금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서클이 직접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USYC라고 머니마켓 토크나 펀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쌍벽이 하나 있죠. 블랙록의 비들이 또 토크나 펀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좀 실적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클은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또 되게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일어날 호재들이 꽤나 많이 있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다음으로는 말씀 주신 그런 액티비티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봤더니 아무래도 예측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 중에서 특히 폴리마켓은 기축통화가 지금 USDC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폴리마켓하고 서클이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폴리마켓에서 USDC 기반 어떤 베팅이 일어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칼시 오늘자 뉴스죠. 칼시가 220억 달러어치 기업 평가를 지금 받았는데요.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3달 만에 기업 가치가 2배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칼시하고 폴리마켓하고 지금 예측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예측 시장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가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현재는 폴리마켓이 2위인 거예요? 아니면은 1위인가요? 현재는 대체로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칼시가 1위를 대체로 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하고 나서 가파르게 상승해서 사실 최고점이 거의 3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그랬다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올해 초에는 거의 50달러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지금 100%가 올라서 지금 100달러 좀 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서클이 300달러까지 올라갔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사실 그 기반이 되는 실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 실적하고 지금 이제 참고하신 25년 4분기 실적하고 비교하면 좀 지금의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제가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요. 네. 2025년 5월에서 6월쯤에 서클이 한 300달러 부근까지 가격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많이들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서클이 갓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 효과도 있었지만 2025년 1분기 총 매출을 비교해 보니까 그때 당시 2025년 1분기 총 매출이 많이 올랐더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런 전문가분들의 견해도 있었거든요. 성장성이 반영이 됐다. 맞습니다. 네. 근데 2025년 1분기하고 2025년 4분기 총 매출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2025년 4분기 총 매출이 동년 1분기 대비 35%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주가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400달러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오. 보십니까? 네, 시장 굉장히 높게 보시네요. 단순 데이터로만 봤을 때 네. 거기서 이제 뭐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고 이런 시장 유동성 자체가 파이가 커진다면 또 500달러 이상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문가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리서치를 맡겼더니 굉장히 그러니까요. 네, 무서운 얘기들 깊이가 달라지고 네, 너무 네. 또 떨리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네. 예.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하셨고 또 하나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사실 USYC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이게 지금 사실 RWA 분야에서 미국 국채를 토크나이즈드 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같이 얘기했던 블랙록의 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적격 투자자들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못합니다. 살 수가 적격하지 없어요. 않구나. 네, 그렇죠. 네. 돈이 충분히 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린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USYC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허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하고 바이낸스하고의 협업 때문에 어쨌든 덩치가 급격히 커진 것 같은데 재밌는 게 USDC를 유통시킬 때는 코인베이스에 돈을 많이 떼줘야 되거든요.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만. 네. 근데 USYC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클이 오롯이 먹는다.
요게 오. 커지느냐 적어지느냐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서클 주가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줄어들면은 의존도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코인베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어들면서 어쨌든 마진은 이게 좀 늘어나면, 커질 수 그쵸, 있으니까 마진이 커질 수 이제 있는 그러면 거죠. 주가에 또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이제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서클에 대한 좋은 거 플러스 하나 그리고 네. 나쁜 거 2개 좀 소개드리고 아, 네. 아, 마무리하는 나쁜 게 걸로. 있었군요. 네, 굉장히 왜냐면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네. 좋은 것만 또 소개하면 또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서클에 또 그럼 크게 이러죠. 투자하실까 또 봐. 서클에 매여 있구나 이러지. 아, 네,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균형 있게 하기 네, 위해서 네. 네, 또 좋은 점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AI 에이전트 거래가 최근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란 건 인간 개입 없이 AI끼리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하나가 나왔는데 AI 에이전트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 중에 98.6% 정도가 USDC 기반으로 거래가 되더라. 그래서 이 시장도 파이가 커지면은 서클의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AI 에이전시들이 왜 USDC를 고르고 있는지 그걸 좀 더 선호하는지 그런 이유가 나와 있는 리서치도 있나요? 그 얘기 역시 이제 규제하고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머니 송금 라이선스가 USDC가 확보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 위험성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USDC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기관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거래액이 많진 않아요. 아직 몇 천만 달러 정도 수준.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거래액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거래액은 사실은 시험 테스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도입하기 전에 AI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테스트 베드로 사용되는 게 지금 USDC가 압도적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안 좋은 거 두 개는 뭡니까? 그게 또 이제 안 좋은 거하고 또 직결이 됩니다. 네.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서클의 총 매출 중에 60% 거의 60% 수준이 다른 파트너십 맺은 기업들한테 뺏기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서클은 처음에 좋은 의도로 USDC 확장하고 싶어서 그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최근에 보면은 서클이 되게 독립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60% 정도가 뺏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트너십 업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제 실적이 오히려 다시 나빠질 수 있다. 이게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채에서 수익률이 나오는 게 서클의 대부분의 수익 구조인데 금리 인하가 되면 수익률이 줄겠죠. 상당히 타격이 크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상현 편집자님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는요, 최윤영 하나투자증권 팀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